쌤이요. 자, 오늘은 뜻깊은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에 동일여고를 졸업하고 2대 화학나노과학과에 합격을 하시고요. 그 해에 반수를 하셔가지고 올해 당당히 수대 약학부에 합격하셨습니다. 정시로 이제 우리의 자랑스러운 동일여고 졸업생 인터뷰 영상 준비했어요. 기대하세요. 지금 25년에 졸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동일여고에서 그래도 꽤 좋은 점수로 이제 내신이랑 수능 점수도 관리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이제 이화여대라는 이제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도 화학과면 꽤 입결이 높은 학과잖아요. 그리고 인기과고 이제 거기를 이제 입학을 하셨고, 이제 그 과정이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일여고 학생들 중에 이공계를 전공하고 싶은데 이제 사실은 지금 신입생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준비 중인 학생들이 동일여고 이제 내신이 어렵다, 내신 따기가 힘들다, 그리고 여타의 생기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후배들에게 나의 과정은 이랬다, 간략하게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1학년 때 내신이 2.5 정도 나왔고, 저는 2학년 2학기 때부터 공부를 좀 열심히 시작해서 2학년 2학기 때가 1.2인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엄청 상승한 건데 특히 어떤 과목이 많이 상승을 했을까요? 저는 국어가 좀 올랐고, 네. 그리고 2학년 때부터는 그 통합과학에서 학생지로 하면서 이제 거기서 과학에서 점수를 많이 따가지고 이제 점수가 올랐던 것 자, 여기서 질문 하나. 국어가 범위가 상당해서 굉장히 애가 탄다라는 학생들이 좀 많아서 이제 뭐 학원을 다니고 여러 가지를 해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여러 과목을 하는데 혹시 그렇게 국어를 단기간에 상승시킨 님만의 방법이 있었을까요? 제가 점수를 올렸던 때가 이제 문학이랑 비문학이 나눠진 때였는데, 그때 저는 비문학에서 점수를 좀 올렸거든요. 그때 모의고사 지문을 시험 범위로 내셨는데, 그때 모의고사 지문을 밑줄 치면서 읽으면서 한 5번에서 7번 정도는 회독을 계속했거든요. 여러 번 같은 걸 읽으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도 어디 부분에서 이 힌트가 나왔는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것 때문에 점수가 올랐다. 그러면 사실은 과학도요, 워낙 좋아하셨다고는 제가 들었어요. 과학을 못하진 않았다, 수학하고 과학을 못하진 않았다라고 들었는데 과학 점수도 어쨌거나 향상을 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물화생지로 이제 통합과학에서 나뉠 때 대부분 이제 성적이 후두둑 떨어지잖아요. 아니면은 선택을 잘못해서 자기 적성이랑 안 맞는 과학 과목을 선택해서 굉장히 후회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과학을 어떻게 올렸다 혹은 나는 과학 공부를 이렇게 했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 물화생지 전부 선택을 했어요. 저는 물리를 좀 잘 못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네. 조금 쉬운 단원을 나갈 때 있잖아요. 그거는 완전 정복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 때도 그 부분은 당연히 다 맞춰야지라는 생각으로 이용을 했고, 시험 문제를 풀 때도 그 부분 먼저 풀고 나중에 뭐 역학이라던가 이런 어려운 부분은 조금 뒤쪽으로 빼서 점수를 조금씩 올리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 물화생지 중에 가장 약한 과목은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그 부분을 완벽 소화할 수 있겠고, 시험도 그 문제는 놓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럼 나머지 과목 중에 제일 자신 있었던 과목이 화학일까요? 선생님이 화학과를 갔으니까. 화학을 제일 잘했어요. 사실 1학년에서 과학을 좀 잘하긴 쉽지 않잖아요. 통합과학이니까. 그 1학년 때는 과학을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그때는 그냥 교과서 선생님이 필기해 주시는 거 엄청 자세히 봤었고, 딱히 별걸. 그냥 1학년 때 그래서 2.5가 나왔다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선은 혹시 과학 문제집 한 권 이상 풀었나요? 그 물화생지에서 4개를 다 했으니까 한 권 이상 풀었나요? 네, 과목별로? 그러니까 보통 몇 권 정도 푸셨어요? 두세 번은 풀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화학을 제일 잘했으니까 화학은 어떤 문제집 푸셨어요? 일단 수능 특강으로 진도를 나가셔서 네. 수능 특강 문제는 여러 번 풀었었고, 그리고 완자 풀었고, 뭐 1등급 만들면 조금씩 어려운 거? 몇 개 해서 3권이 아니야? 더 있었어요? 보통 몇 권씩 풀었어요?
보통 기본적으로는 세 권 풀었던 것 같고 조금 어렵다 느끼거나 한 것 단원들만 조금 뽑아서 더 풀었어요. 그래도 나름은 전략적으로 과학 공부를 했네요. 네 개를 다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게 네 과목을 다 한 게 메디컬 준비하는데 도움이 됐나요? 정시할 때? 정시할 때 과목을 고르잖아요. 보통 내신 때 했던 과목을 고르는데 그렇지. 저는 아무거나 상관이 없었구나. 근데 이렇게 선택하는 친구가 많나요? 전교에 한 5명 정도. 그렇구나. 저는 그것의 기준이 수학 점수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쵸. 수학이 월등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나요? 나머지 음. 국영수 중에서 한 과목이라도 조금 자신 있다 하면은 과학에 조금 쏟을 시간이 있죠. 그래서 수학을 탁월하게 잘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내신이 계속 1등급이었고 모의고사도 1등급 안 놓쳤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수학은 굉장히 이제 잘했다고 하니까 수학을 잘하는 비결이 뭘까요? 저도 사실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필요해요. 네, 못했어요. 네. 저 중1 때 수학학원 다니기 시작했는데 네. 수학학원에서 가장 아랫반에 들어가서 이었어요. 레벨 테스트 했을 때 그때 경우의 수 구하는 것도 뭐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던 상태였고 근데 이제 학원에서 주는 숙제 같은 거나 이런 거 열심히 성실하게 했고 중1 때부터 한 고2 때부터 고2 때까지 다녔으니까 5년 동안 계속 같은 학원을 다녔어요? 네. 그러면 분명히 이제 현타도 오고 올라가는 과정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했을 때, 아, 이제 수학이 좀 보인다. 그리고 내가 실력이 안 됐을 때 어떤 노력들을 했다. 이런 거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 준비 안 된 친구들이 수학은 재능충의 과목이다. 안 되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접지 않고 잡을 것 같아서 희망을 주는 한마디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학원 수업을 이해를 못했거든요. 막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뭔가 이해가 진짜 죽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제가 따로 인강 결제해서 그 부분만 따로 들었나요? 해서 하면서 개념 요양책 한 권을 네. 한 2, 3회독 하니까 그때부터 보이던가요? 그러니까 그건 번외의 노력들이었던 거죠. 학원을 다니면서 본진도를 못 나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수학은 선행 이슈가 있잖아요. 선행을 보통 어디까지 하셨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선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셨어요? 한 학기씩 그러면 수학 같은 경우는 인강을 다 끼고 준비를 하신 거예요? 학원 수업 이해 안 될 때는 인강을 꼈는데 네.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면서 학원 수업이 이해되고 나서는 인강 안 줬고 평소에 공부 시간이 그러면은 꽤 나았을 것 같거든요. 학교 끝나고 이제 학기 중에요. 공부 시간이 어느 정도 되셨나요? 학교에서 자습을 많이 주면 한 하루에 10시간 찍었던 것 같아요. 그쵸. 순공 10시간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방학 때는 그러면 그냥 더 편히 공부를 할 수 있었겠네요. 그리고 학기 중에는 학기 공부에 조금 그렇지. 집중하고 내신해야 될 거 하니까. 방학 때 좀 한 학기 선행하고 이런 느낌으로. 자, 생기부 얘기 좀 해볼게요. 이제 첫 번째 이제 수시로 가셨잖아요. 어쨌거나 현역대 수시 전형으로 우리가 합격을 했는데 수시 전형에서 생기부를 어디에 포인트를 두었을까요? 워낙에 수학도 잘 나오고 과학도 잘했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메디컬 쪽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메디컬은 쓰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 한 번만 설명해 주실래요? 저 일단은 1학년 때는 약대를 목표로 해서 생기부는 신약 개발 쪽으로 좀 많이 썼고 근데 2학년 때부터 성적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화학 분야로 좀 썼고요. 이제 생기부 채울 때는 1학년 때 썼던 내용을 2학년 때 끌어다 와서 심화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수학에서 세특 쓰는 거랑 국어 세특 쓰는 거랑 내용을 좀 연계해서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가장 기억이 많이 남은 뭐 보고서라든지 세특에서 준비했던 그런 활동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과학영재반에 들어갔었는데 1학년 때 그때 좀 장기 프로젝트로 실험을 했었거든요. 막 소 눈 이용해서 실험 같은 걸 많이 했었는데 그 실험을 직접적으로 생기부에 못 쓰게 돼 있거든요. 그 내용을 조금씩 끌어와서 다른 과목에 접목해서 썼구나. 학교에서 챙겨주신 거죠. 그거 그 프로젝트는 학교에서 이제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쓰게 했다. 지금 이제 동일여고에 입학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동일여고에 다니고 있고 하는 재학생 중에 2, 3학년이 있을 텐데 분명히 이제 메디컬이나 아니면은
지금 말하는 공과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선생님도 초반부터 그렇게 평탄하게 준비한 것이 아니었고 초반부터 월등하지 않았으나 올라간 케이스잖아요. 근데 친구들한테 도움되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도 내신을 올린 케이스이기도 하고 그 원래 1학년 때 내신으로 갔으면은 이대도 못 갔을 텐데 그래도 꾸역꾸역 올려서 이대라는 학교에 붙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만 있다면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신이 좀 안 좋더라도 생기부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컨설턴트님한테 들었는데 2.0이거든요 지금 총으로. 근데 그 내신으로 이대 가기는 쉽지 않았다. 생기부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붙었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 독일여고의 생기부가 입시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네. 아니 이게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신 시험과 보통 이제 이런 생기부 기록에 들어가는 여타의 활동들을 같이 하는 게 친구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피로도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그 부분의 노력이 분명히 입시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죠. 네, 오늘 진짜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동일여고 친구들 꼭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이 졸업생 분도 성적을 올려서 여러 가지 기회를 얻은 거니까 우리 시작하는 동일여고 친구들 아니면 입시를 준비 중인 동일여고 친구들 희망 갖고 포기하지 말고 내신 놓지 말고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재화쌤이었어요.